교육학과 김재형입니다. 고인이 된 아이, 피고인이 된 부모. 장애 아동의 양육 돌봄을 전담하던 부모들이 자식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비극을 낳았을까요? 한국에서 발달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것.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한 시민의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장애가 자신의 잘못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치료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려니 생활은 더욱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여기에 자신은 늙어가는데 몸이 계속 성장하는 아이를 보면 걱정만 커집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우울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 시민은 돌봄의 다양한 경로가 부재한 현실이 비극의 시작임을 지적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지원이 그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았고 그럴 만한 체계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이었기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보다 자신이 딱 하루만 더 살다가 죽는 것. 그만큼 부모 없이 홀로 남겨질 장애 자녀에 대한 걱정이 큰 탓입니다. 부모의 부재에도 발달장애인 자녀가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지역사회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보여줄 수는 없었을까요? 저마다의 사정으로 돌봄을 포기한 가족을 대신해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품을 수는 없었을까요? 수십 년째 반복되는 요구,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부터입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었고 2018년부터 발달장애인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자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일찍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념을 받아들인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은 1963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했고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장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미국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 및 서비스는 당사자 중심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하는 NASD, DDDS와 발달장애에 관한 국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의회 구성원 60%는 발달장애가 있는 개인 또는 그 가족 구성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동계획을 개발합니다. 또한 미국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평생에 걸쳐 지원해줍니다. 미국의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3에서 21세의 모든 장애 학생에게 반드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될 때 리지널 센터를 통해 개별 전환 계획을 세워 지역이나 그룹홈, 직업재활기관과 연계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미국은 장애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서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 우리 사회가 반성해 보아야 할 부분은 한국 사회는 유독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범죄는 가볍게 다뤄지고 있으며 자녀를 살해한 발달장애 가정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미수에 그친 사건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죽음도 한 생명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목숨입니다. 발달장애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동반자살이 아닌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의한 비속 살해로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은 죽어 마땅한가? 우리는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을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대한 원인은 자녀의 장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장애로 인한 양육의 고통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아동의 발달장애가 가족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의 부족이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기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가, 지역사회가, 국가가 그 방법을 함께 배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면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 장애 아동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이 나서서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